육미지황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지황환은 이제 지황산수요, 산약, 택사, 복용, 목단피. 이게 육미지황을 처방이 한의사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또 되게 어려워하는 또 처방이기도 합니다. 약성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삼보삼사라 그래가지고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 처방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통 배뇨장에 보통 많이 쓰고요. 허리 아플 때도 쓰고 보통 정어라고 표현하죠. 정어에 약간의 습체가 결합됐을 때 쓰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신수부족 하니까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호르몬 기능이 다 떨어지죠.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자연이 결핍됐다고 한방에서 얘기하는데 자연이 결핍되면 세포와 내액이 부족해지고 호르몬 대사가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남성 기능도 떨어지고 그럴 때 보통 쓰거나 또는 소아과 보약으로 많이 씁니다. 아이들 성장 보약으로 많이 쓰고 그런 걸 잘 높여주는 약인데 육미지황환은 보정제인 숙지향, 산약, 산수유가 들어가 있고 이뇨제인, 백복용, 택사가 있고 청효제인, 목단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삼보라 그러고 이뇨, 청효 이렇게 목단피, 백복용, 택사를 묶어서 삼사라고 표현하는 약인데 우리가 이 약은 기본적으로 보정제, 그러니까 보정제를 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인체에는 점액상 자연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세포의 내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호르몬의 항상성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인체의 자연물질이라고 한방에서는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걸 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거나 또 과다하게 소모가 되거나 노력을 많이 하거나 이게 소모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인체를 안정하게 하는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양인들이 그렇습니다. 양인들은 보통은 건강체거든요. 건실도가 중 또는 중 이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남자도 갱년기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력이 떨어진다고 표현하거나 정허라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본 체질은 약간 열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청열제, 목단피 같은 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하면 약간 이완이 됩니다, 몸이. 나이가 드니까 체액에 정체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심할 정도로 부종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종에도 물론 쓰기도 하지만 백복용 택사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약간의 조직의 불필요한 수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습체에 쓸 수 있는 처방이 육미지황환입니다. 그래서 보정하면서 약간의 습체를 없애면서 목단피로 약간 열을 낮춰주는 처방이라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 처방은 형체 이완에 들어가는 처방입니다. 형체 이완. 전체 나이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완됐을 때 보통은 약간의 열성 상태인 경우라 소아 아이들을 보통 열성 소양지체라고 보통 한방에서 표현하는데 약간 성장열이 있기 때문에 자꾸 활동적이죠. 그런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몸을 보강하면서 보정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 쓰는 처방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 약은 약간 무릎이하고 붓거나 약간 하지 부종에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쓰는 약입니다. 보통은 신춘력이 떨어져서 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슬통에도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그런 약입니다. 이 처방의 처방 기준이 이제 팁인데 보통은 약간 마르고 수척한 약간 마르고 마른데 소화력이 좀 좋은 분들, 약간 소양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마른데 소화력이 좋고 활동적인 분들이에요. 이건 보통 열이 많다, 또 내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태음인 중에도 약간 소양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열태음이다, 소양성 태음이다, 내열성 태음이다 이렇게 저희학에서는 표현하는데 보통 순환과 대사가 빠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모도 있는 거예요, 몸에 자연물질의 소모가. 주로 소양인들이 이런 특징이 있고 열감이 주로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서. 그래서 약간 열감이고 건사한 사람이 피곤하다고 할 때도 그래서 육미지황을 많이 보약으로도 쓰고 이런 사람 특징이 한방에 신수가 부족하면 보통 허리야가 약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소양인이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통이나 척추를 지탱하는 기립근이 전체적으로 잔면물질이 빠져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또는 열이 많아서 코피가 난다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코피 날 때도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이 좀 동반됐다는 얘기고 또는 소변을 자주 보는 보조이탕도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기어입니다. 기어연에서 관략근이 아예 약해진 거고 여기 소변에서는 약간 정어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야뇨에도 쓰고 야뇨에는 보통 여기다 오미자를 씁니다.
그런 신기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육미저항은 암 환자한테도 많이 씁니다. 육미저항은 자연 발생되는 암 빈도를 많이 낮춰주고 T세포와 B세포를 많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 환자한테 저는 많이 쓰고 특히 양인경에 특히 입이 마르다고 할 때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환자들이 물어볼 때 저녁에 꼭 자러 갈 때 소변 보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도 많고 또 당뇨 환자도 많죠. 다 이럴 때 쓰는 약들입니다. 육미저항은. 그럴 때 오미자 같은 걸 넣어주면 훨씬 더 좀 잘 잡힙니다. 그래서 오미자를 좀 따로 뭐 주기도 하고 또 육미저항을 주면서 오미자를 차로 해서 같이 먹으라고 하면은 건물에 타서 먹으라고 하면은 훨씬 더 빨리 야뇨증이나 야간의 빈뇨증이나 또는 구갈증이 빨리 해결이 되고 그거를 보통 신기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계신기환.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소 활동적이고 기질이 급하고 번잡한 소아과 보약으로 많이 쓴 약이 육미저항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아보약을 왔으면 보통 딱 봐서 보통 ADHD처럼 막 정신없는 애도 있어요. 여기 갔다가 막 저기 갔다 이런 엄마가 데려오고 힘든 경우죠. 그런 경우 소화력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육미저항을 줍니다. 네, 먹이면 좋아집니다라고. 약간 소화력 입맛도 없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소곤육탕. 아까 저희 클래식 거는 게지가자탕 있죠. 거기다가 조청을 미리 뭐 한의원에 준비해 두셔도 되고, 그죠? 또는 사라 그래서 조청에다가 이거 같이 좀 그 물에 타서 먹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그 육미저항은 먹이시고 조청 먹이면 그게 소곤육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곤육탕도 같이 주고 육미저항도 같이 줄 때가 많습니다. 양이 들 때. 성장보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장보약. 성장 클리닉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다한 소모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있는 지금 양방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데 옛날에는 전 종합병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옛날 한의사가 못 들어갔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법이 풀리면서 제가 종합병원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의사님들이 한 11분 정도 있었어요. 제가 근무할 때. 한의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도 있었고 외과 수술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내과 선생님도 있고 내시경실에 또 한방진료실이 있었어요. 참 재미있게. 초기에 이제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원 없이 내시경을 받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내시경, 수명 내시경 하잖아요. 침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침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하고 제가 많이, 가정의과 선생님도 있었고.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있으면 한 방에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양방병원에 있지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외과 수술하잖아요. 양방에. 또는 뭐 정형외과 선생님도 있어서 수술한단 말이에요. 무릎 수술 다 한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쪽은 토스합니다. 한방과로. 그럼 제가 쓸 약이 되게 많죠. 뭐 당귀수암부터 시작해서 근골기 약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도 수 있고 뭐 CT도 있고 엑스레이 있으니까 그죠? 뭐 원 없이 이제 처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아까 뭐 갈근탕, 소천육탕 그러면은 CT도 다 찍습니다. 콜 CT를 쓰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을 써보면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병원에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임상 경험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방병원에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개원했을 때는 피부 전문 한의원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피부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박사는 부인과로 받았습니다. 부인과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한의사는 참 팔방으로 다 알아야 되네, 그죠? 예. 우스갯소리고요. 이 육미저항은 어떨 때 쓰냐면 소화력이 받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방에 육미가 들어있다면 사물탕처럼 육미가 들어있으면 보통 사륙탕이라고 사물탕하고 합방에서도 많이 쓰는데 소화력의 중 또는 중이상에 쓰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한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양인경향에 소화력이 왕성하고 하초가 좀 약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소변을 자주 보거나 그럴 때 쓰고 영양이 부족하고 과다하게 소모할 때 쓸 수 있는 처방이고요. 약간 열성을 띠면서 자연히 결핍 때 약간 열성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보다 열이 더 많아서 막 열감을 막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도안증도 오고 이럴 때는 지모황백이라는 약을 더 넣어주죠. 자신환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지모황백 계피라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비약으로 한약으로도 준비해 놓는데 구건증에 쓰는 처방입니다. 구건증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쓸 때가 많은데 보통 전립선 비대증에도 많이 쓰는 처방이고요. 그래서 육미저항을 주면서 그런 환자들은 제가 자신환을 같이 주죠.
그러면 환자들은 더 열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 또 전립선 암에도 많이 씁니다. 하는 것들은. 피로나 요실금, 코피에 많이 쓸 수 있는 처방이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저약해서 활용 사례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력 감퇴에 쓰는 처방입니다. 보정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 저 육리를 많이 먹습니다. 크라이시 육리 많이 먹어요.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체력을 보강하고 오늘 제가 6시간 강의하잖아요. 뭘 먹고 왔겠어요. 다 이런 약을 먹고 오는 겁니다. 저는 보중이탈을 먹으면 허번증이 옵니다. 의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처방은 어쨌든 이제 긁때 쓰고요. 입이 많은 당뇨에도 쓰기 때문에 소갈증에도 쓰고요. 증례는 뭐 일본의 증례 많이 준비는 안 되는데 일단 질염에 쓰는 약간 하초가 약할 때 오는 감염이 됐을 때 노인성 질염의 유효성이 보고된 이게 있고요. 처방은 소양인 중3 학생인데 발이 뜨거운 족번열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몸이 허해서 보약을 지어달라고 중학생이 왔는데 한 달 전부터 발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족번열 환자가 의외로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동시에 눈에도 열이 있고 눈에 열감이 있는 거죠. 겨울철에 두드러기가 자주 났는데 입맛은 별로 없고 허야니까 보약을 지어달라고 부모님이 데리고 온 경우인데 주된 호소 참가 중에 족번열과 잔뇨감인데 소양인 체질로 보여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발에 혈액이 잘 몰리고 또 정맥에서 잘 환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보통 저약계는 이렇게 정맥 환류가 안 될 때 쓰는 처방이 우리가 작약감투탕 또는 계제가작탕, 소곤중탕도 족번열에 씁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이거든요. 정맥 환류가 안 될 때 번열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때 쓰는 처방이 육미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성장기라는 걸 감안해서 보통 눈에도 열감도 있다 표현하고 해서 여러 약을 쓸 수 있습니다. 족번열은 의민경향 귀비탕을 씁니다. 의민경향이면 말추스러운 장애가 온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도 쓸 수 있는데 안에 눈에 열감일 때는 뭐 세강명목탕 뭐 이런 약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황련애도탕이나 다 사물탕이나 다 도움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열감이 있으니까 사물탕도 쓸 수 있고 육미저항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근데 그냥 육미저항만 써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충분할 거로 봐서 육미저항 본방으로 썼더니 족번열과 눈의 열감이 경감됐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도 안 나고 몸도 보강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졌던 이제 증례입니다. 육미저항은 이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저항은 피로하거나 이제 양인인데 피로하다고 표현하거나 요실금이 있거나 코피 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약간 태음인인데 약간 열태음인 경향인 이제 위암 환자가 저희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했는데 이 환자가 건강체예요. 건강체 좋은데 너무 몸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환자 같은 경우 사실은 위 수술했는데 이 식욕부진이 많이 와서 그 환자는 팔물탕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팔물탕을 줘서 많이 회복된 환자인데 이 환자가 최근에 코피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뭘 줬겠어요? 육미저항을 주는 겁니다. 그때는 육미저항. 물론 더 심하면은 이제 서각장탕이나 이런 약을 주겠지만 우리가 황열탕이나 이런 걸 더 열이 있을 때는 쓰겠지만 약간 몸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피로해서 오는 충혈에서는 이게 코피이기 때문에 육미저항만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암이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육미저항을 쓰면 면역력도 높여주고 코피도 해결해 주니까 아이들이 코피 난다고 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약 먹이라고. 그죠? 그럴 때는 이상한 보약 쓰는 게 아니고 녹용 마이너스 쓰는 보약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충혈을 완화하는 육미저항 같은 쓰면 도움이 되십니다. 생리형은 체열이 중 또는 중 이상이고요. 양인이고 약간 급성 태음인데 약간 양인 경향인 경우 소화력이 좀 왕성해야 쓸 수 있습니다. 숙지향의 균약인 약들은 숙지향에 들어가 있는 약들은 소화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건실동과 중 또는 중 이상이어야 되고요. 하초가 약하고 그래서 체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좀 피곤하거나 정어라고 표현한 증상이 오거나 부족한 사람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 또 몸이 찬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맞습니다. 설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맞고요.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보통 선천지정이 없을 때보다 육미저항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는 것들은 영양 부족이거나 과다한 소모가 있을 때 남성 갱년기 양에도 많이 쓰고
당뇨에도 쓰고 구갈에도 많이 씁니다. 그럴 때 쓸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약간 열성을 띠면서 자연결핍된, 즉 정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정어에서 저희 학회는 이제 정어에서 열이 동반될 때는 음어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학회는 이게 지금 혼재돼 있어서 사물탕도 음어라고 그러고 혈어라고 그러고 막 헷갈리죠. 그래서 저희 학회는 혈어는 그냥 사물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발을이 동반됐다고 할 때만 저희 학회는 음어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한방 용어가 너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미장화는 정어라고 다니는 약간의 음어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목단피로 이제 혈열을 없애주는 약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혈열이 심해서 음어 발열까지 가면 보통은 육미지황 안에 아까 말 지무항백을 넣거나 또는 의학면에 보면은 사물탕에 지무항백을 넣는 지백사물탕을 쓰거나 또는 그 가통방인 자한강화탕을 쓰는 게 다 뭐 혈어 발열에 쓴다고도 하고 음어 발열에 쓴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약들은 보통 이제 유방암, 호르몬 의존성을 상당히 이제 타목시판의 부작용을 완화하면서 자궁 내막암의 확률을 많이 줄여주고 유방암의 재발 확률을 많이 낮춰준다고 최근에 이제 대구한의대하고 조지타운대학교하고 연합한 논문들이 계속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갱년기장애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양인인데 갱년기장애도 육미정화는 많이 씁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어인 경우에. 그래서 소요산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으시겠죠.